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방산 소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대한군사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드디어 인도네시아에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방사청장이 깜짝 발언을 한 것인데요. 그간 인도네시아는 뻔뻔하게 분담금 지급을 미뤄오고 최근에는 KF-21 핵심 관련 기술을 USB를 통해 탈취하려다 적발되는 사건까지 발발하면서 정말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칫거리 인도네시아를 드디어 손절할 것이라는 방사청장의 깜짝 발언으로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리를 퇴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KF-21 사업 참여국이 우방국과 다름없는 폴란드이기 때문에 향후 KF-21의 개발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오늘은 KF-21 전투기의 공동 개발 국가의 향후 거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 2월 14일 인도네시아는 2014년 이후 무려 10년 만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대로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당선인인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KF-21의 분담금 미납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프라보워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출신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군부 입김이 강한 국가인데 비해 전 대통령 조코 위도도는 군 복무 경력조차 없는 행정가 출신의 완전 민간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반대로 프라보워 당선인은 군 장성 출신이었으니 당연히 프라보워 당선인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국방 분야에서 조코 위도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KF-21의 분담금을 고의로 미납하는 등 업적 깎아내리기 작업을 계속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프라보워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이 KF-21 개발 프로젝트의 존립을 두고 인도네시아에게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미수 사태까지 벌어진 이 와중에도 이번에도 인리를 냉철하게 손절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인도네시아를 빼고 다른 나라를 참여시키기 위한 발표를 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한 엄동원 방사청장은 폴란드 현직 군사 매체인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가 KF-21 도입을 고려할 경우 폴란드 방산업체를 KF-21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깜짝 발언을 하여 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재작년에 계약했던 무기체계 인도 일정에 대해 무리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안보 사정을 감안하여 국내 소유분까지 GF 모델로 우선적으로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 공고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대해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왔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약 1조 원에 육박하는 KF-21 분담금을 미납하며 뻔뻔한 행보를 이어왔던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KF-21 블록별 업그레이드 사업을 지속하려면 자신들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어차피 우리 아니면 사업의 존립이 무너질 것이라며 자기 합리화에 빠진 인도네시아는 실제로 KF-21 개발 과정에서 전체 개발비의 20% 수준인 1조 7천억 상당의 금액을 납부한 것 말고는 정모합니다. 대한민국이 일부 분담금 30%를 현물로 납부하게끔 배려를 해주었는데도 말이죠. 실제로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 당시 프라보워의 경쟁 후보자들은 프라보워 장관에게 KF-21 분담금 납부 지연, 프랑스산 전투기 도입 배경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을 위해 기술을 공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한민국과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이 일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오죽하면 업계에서는 기껏해야 1조 원 안 되는 금액 때문에 우리가 밤낮 없이 피와 땀을 흘려 개발한 기술을 인도네시아에 건네주느니 차라리 독자 개발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대한민국은 인리와 불편한 동고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F-21의 개발 사업에서 정말로 염려스러운 부분은 고작해야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이 아니라 수출입니다. KF-21은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수출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로서 각광받고 있으며 합리적인 금액과 독보적인 포지션으로 미래 전투기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 파일을 보유하게 될 4.5세대 전투기라며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것이 팩트지만 수출 실적이 저조하다면 한국이 목표로 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방사청에서 규모의 경제를 산출한 결과 KF-21은 최소 300대 이상을 양산해야 비로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향후 2030년까지 우리 공군 측에 최대 도입하는 수량이 140대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최소 160대는 수출에 성공해야 합니다. 지금은 불세출의 T-50 훈련기와 전공작대로 명성이 높은 FA-50의 경우 양산 시작이 2005년임을 감안했을 때
첫 수출이 실제로 성사되었을 때는 6년이 지난 2011년에야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그 대상이 바로 인도네시아였죠. 그렇게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단칼에 끊어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인니가 KF-21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첫 수출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첫 수출을 성공함으로 인해 중동 및 유럽 시장 개척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인니 자체적으로 현지에서 48대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으로 일종의 보험 개념으로 인도네시아를 손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인니도 이 사실을 인지했었기 때문에 교묘하게 이용하며 망나니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도네시아의 행동은 KF-21 시제기가 공개되자 180도 바뀌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종합적인 성능이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도저히 한국의 첫 국산 전투기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웠던 것입니다. 최근 2월 KF-21의 시제 2호기가 고바등각 조종안정성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공군 전투력의 놀라운 모습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훈표했습니다. 당시 KF-21은 환상적인 기동을 선보이며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비행 수행 능력을 완벽하게 뽐냈는데요. KF-21은 상승각을 70도 유지한 채 고도 약 38,000피트 이상까지 비행하고 저속 상태에 도달한 이후 안정된 조종 상태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은 가장 극한의 기동력을 테스트한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KF-21의 전투력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이번 고바등각 비행 시험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으며 해당 비행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우디아라비아 및 중동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감탄하기 충분했습니다. 하이엔그로브 어택 고바등각은 고속 비행을 할 때보다 근접 공중전의 필수인 저속 비행을 할 때 문제가 됩니다. 멀리서 적기를 격추시킨다는 식의 공중전 개념이 보편화된 현대 공중전에서 근접 공중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 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먼 곳에서 이륙하여 적진 깊숙한 중심을 타격하는 작전을 펼칠 때는 이동 경로가 노출되고 연료마저 넉넉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용한 적 공군들은 짧은 활주로에서 이륙이 가능하고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미그 전투기들을 매복시키기도 하는데 이때 미그 전투기들이 지면 가까이 비행하게 되면 열 추적 미사일의 조준을 방해받아 마땅한 공격 수단이 없습니다. 이에 실전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고장 및 고갈, 교전 수칙에 따른 장거리 사격이 금지된 경우 항공 정찰 임무 같은 경우에 여전히 근접 공중전 기술이 필수적이죠. 따라서 공군은 지금도 근접 공중전을 훈련하고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필리핀 공군의 FA-50 전투기가 모의 근접 공중전에서 F-22 랩터를 가산 격추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FA-50을 개발하며 습득한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F-16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KF-21 보라매가 이번 고바등각 비행 테스트를 통해 뛰어난 근접 공중전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이전 거부로 걸림돌이라 생각했던 4대 핵심 기술은 오히려 독자 개발에 성공하게 만들었고 기술 성장이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덩달아 동급 최고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갖추면서 시제기 단계인 블록 제로임에도 벌써부터 스텔스 형상을 논하고 있는데요. 폴란드에서도 KF-21 시제기의 성능을 두 눈으로 확인하자 인도네시아의 미납 분담금을 대신 납부하겠다고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최근 공개된 고바등각 기동은 마치 F-22 랩터를 떠오르게 하는 극한의 퍼포먼스를 증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KF-21은 뛰어난 성능과 독보적인 전투력을 입증해내면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제대로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발굴의 성능까지 보유한 KF-21을 많은 나라가 구입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줄을 서기 시작한 건 어찌 보면 인지상정의 일이었습니다. 이외에도 IRIST, 미티어, AIM-9X 사이드와인더, AIM-120 함남, 국산 공대공 미사일부터 KEPD-359, 철용 같은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AGM-84 하푼, 국산 공대함 유도탄두까지 미국과 유럽 및 대한민국을 아우르는 폭넓은 무장통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KF-21의 범용성은 월트롤 전투기로서 수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폴란드에서도 2021년 한국-폴란드 방산계약 초창기부터 국영 방산기업 PCT의 입김을 받아들이며 KF-21 사업 참여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왔습니다. 심지어 2026년으로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하며 KF-21 양산이 시작된 이후 블록2 개발부터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싶다고 제안해왔는데요. KF-21 전투기의 성능이 제대로 확인되는 현재 폴란드를 제외하고도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내비치는 상황에서 인니를 포옹하고 끝까지 안고 가느냐
아니면 썩은 뿌리를 잘라내고 새로운 토양에 새로운 싹을 키우느냐는 결국 대한민국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결단을 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두시면 한국의 다양한 방위산업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